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외쳐온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이 한국의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선관위와 대법원의 범죄 카르텔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권순할TV에 보내왔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동포인 이경복 대변인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4.15 총선 이후 선거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에 관해 꾸준히 메시지를 발신해온 분입니다. 일부 채널에 몇 차례 출연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시청자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얼마 전에는 대통령님은 왜 말이 없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변인이 이번에 잇따라 보내온 두 편의 선거정의 실현 관련 기고문 중 먼저 선관위와 대법원의 카르텔을 비판한 최근 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대법원의 범죄 카르텔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선거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꽃이라고 한다. 선거를 통해 대의기관이 선출되고 그 대의기관이 행한 바를 다시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 해서 이르는 말이다. 물론 이때의 선거란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신뢰성이 보장되는 선거일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처럼 투개표 조작이 명백한데도 속수무책 아무 제지가 없다면 그런 선거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독이 되어 결국은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고야 말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이 주인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경복 대변인은 그러면서 먼저 선관위 부분을 지적합니다. 작은 제목으로 선관위는 독자기구가 아니다, 이런 작은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에 독자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자적이라고 할 때 그 원래의 뜻의 독자란 한자 대신 자의적인이라고 할 때 자자,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의 자자를 써서 그렇게 독자라는 한자를 변기했습니다. 선거 조작, 특히 그 중에서도 투개표 조작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획, 자행된 사실, 팩트라는 것을 이제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너무도 뻔한, 그야말로 불보듯 뻔한 물증이 절비하기 때문이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이런 명백한 불법 조작이 무슨 마적대나 마피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거 실무를 위임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한다는 점이다. 원래 선거 실무는 굳이 관리가 필요할 만큼 효율성이나 신속성 또는 편의성이 요구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위 인쇄날인 투표지에 투표지를 하게 하고 전자기기로 개표를 해서 소정의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신뢰를 담보할 무결성, 인테그리티이며 따라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안내하고 참관인들이 보는 현장에서 투명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면 그만인 단순 작업이다. 이런 단순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장관급 대우를 하고 사법경찰권을 주고 심지어 감사 거부권까지 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경복 대변인이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한 이 내용 아주 통렬한 내용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 선관위처럼 선거관리 기관이 고위직이 많고 그렇게 온갖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인원이 많고 그런 조직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세상에 저 선관위가 뭔 하는 짓이 있다고 선관위원장이든 무슨 상임위원이든 사무총장이든 이렇게 3명이나 장관급 이상의 대우,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총리에 가까운 그런 대우를 하고 있죠. 저 따위 일들을 하는 기관에 그렇게 많은 대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저 따위 일을 하는 선관위에 뭔 그렇게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러면서도 하는 짓들이라고는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짓들만 골라하고 더구나 그 와중에 썩어 문드러져서
지 자식들 특히 취업이나 시키는 저런 선관위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런 분노가 많은 국민들을 갖고 있죠. 이경복 대변인도 바로 그런 선관위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선거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특히 그 행위의 무식, 무도함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다. 예컨대 하위 규칙으로 상위의 법을 무색화하려다가 소위 인쇄날인이라는 희대의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일이 한 예이다.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구로 한 것은 그 임무를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를 마치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의 독자 스스로 자자가 아닌 자의적이다 혹은 지 마음대로 한다 할 때 그 자자를 한자 변기했습니다. 마치 독자적으로, 즉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줄로 아는 모양이다. 이렇게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건물이 크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이런 선관위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히 꾸짖고 교도해야 할 대법원이 되레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위에 언급한 바 날인을 인쇄로 해도 된다든가 QR코드도 막대 모양의 바코드의 일종이라는 등의 희대의 판례를 만들어준 것이 그 예이다.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한 판결문을 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선거 부정을 한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런 형태로 배춧잎 투표지 등 문제의 소지를 남겼겠느냐며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으니 말이다. 그야말로 코미디 그 자체요. 범죄 카르텔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은 법원에 건물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최고의 상급법원으로서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이는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요. 이는 또한 국가의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다. 설사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종지할, 여기에 종지는 끝낸다고 한다는 그런 뜻의 종지입니다. 민주주의를 종지할 선거 조작을 한다 해도 대법원이 사법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이 없으면 이를 얼마든지 제재할 수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대법원이 부패하여 사법 불의를 일삼으면 민주주의는 물론 이에 기반한 국가의 체제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 망국인 것이다. 대법원 판사 즉 대법관이자 선관위 위원장이기도 한 노태학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최근 심화된 정치 양극화와 확정 편향 현상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그가 갖고 있는 의중의 일단을 내비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은 단지 의혹일 뿐이며 따라서 이를 증거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치료가 필요한 확정 편향 환자로 보는 것이다. 범죄 카르텔로서 아직도 일말의 뉘우침이 없다. 이런 자가 지휘하는 총선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 국운이 경각에 달한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은 앞서 대통령님은 왜 말이 없나,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런 제목의 기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을 잘해야 한다. 예컨대 기자, 변호사,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까지도 그런 직업군에 속할 것이다. 말을 잘한다고 하면 흔히 말을 재주 있게 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에 앞서 말거리를 잘 택하고 그것을 제때 하는 것이 필수다. 이어서 작은 소제목 첫 번째 소제목으로 대통령님은 왜 말이 없나 이런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선관위 투개표 조작 의혹은 어제 오늘에 있어 온 일이 아니다. 해외 동포 문외한인 필자가 알게 된 것도 지난 2020년 4.15 총선이 있은 직후부터다. 그간 130여 개에 달하는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눈비 오는 거리에서 그 숱한 사람들이 외쳐댔으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는 충분히 좋은 말거리가 되었으련만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그리고 줄곧 입을 다물고 있다. 누구 말 맞다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 돈 되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가. 백보양보해서 그들은 그래서 그렇다 치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기본 책무인 검찰과 그 검찰의 수장 출신으로 능력이 인정되어 마침내 대통령이 되신 우리 대통령님은 왜 말이 없나.
어찌하여 이런 방구 단 한마디 언급이 없을까? 피켓을 들어도 못 본 척, 확성기를 틀어도 못 들은 척, 삭발을 해도 소용이 없고 단식을 해도 꿈쩍이 없다. 시끄러워서라도 한번 알아나 보라고 하련만 필시 함구를 작심한 것 같다. 그 작심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이경복 대변인은 총선이나 이기고 보자고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소제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기를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말 못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테니 일단 총선이나 이기고 보자고 한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또다시 국회를 저 종북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한다. 물론이다. 세상 없어도 저들에게 다시금 국회를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선거의 승패를 판가름할 결정적 요소인 투개표, 조작 문제를 일단 접어두자고. 이자가 진정 총선을 이기자는 건가 져주자는 건가. 이는 마치 물병을 앞에 놓고 목이 타 물을 마셔야 하니 마개를 여는 일일랑 일단 마시고 나서 보자는 식이다. 도대체 이런 비논리적 사고가 어떻게 가능할까? 마개를 열어야 물이 나오고 물이 나와야 마실 게 아닌가.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얼빠진 식자들이 비단 혹자 하나뿐이 아니라 다수라는 점이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더니 이처럼 다수가 집단 최면에 걸리면 결국 도둑을 맞는 수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세 번째로 그럴 만한 사정 그게 뭔데 이런 소제목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에게 말 못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니 그게 뭘까? 추측컨대 진작에 해결했어야 할 것을 그만 제때 즉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는 그런 뜻일 것이다. 일찍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수사를 했거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창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이 된 집권 초기에 매스를 가했어야 하지 저들 가짜들이 임기 다 채운 지금 거론을 해봤자 되레 본인을 당선시킨 대선이나 무효하자고 덤빌 것이 아닌가. 그랬다간 자칫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찢는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어서 추측컨대는 이렇게 사람들이 땅을 치고 발을 굴러도 한사코 함구하고 있는 주된 까닭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추궁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안 했으면 왜 안 했으며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에 대한 추궁이다. 이것이 지금 직무유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나아가 범죄적 과실로 간주될 수도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겠는가. 이는 물론 도무지 달리 이해할 길이 없어 해본 추리일 뿐이다. 지나친 추리일까? 하여튼 운명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글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죠.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이 건설TV에 보내온 선거정의 관련한 두 편의 기고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